현장 녹음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이 녹음 감독들이 동영상 제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귀에 들리는 소리를, 모든 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표작으로 하면은 비트, 넘버3, 8월 크리스마스, 싱글즈, 아저씨, 국가대표, 신과 함께 하였고, 녹음 감독으로서, 녹음 기사와 녹음 감독으로서 한 거는 지금 한 23년째? 전체로 하니까 한 28년? 이 정도 일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현장 촬영장에서의 이제 녹음 파트는 케이블 가이가 맨 막내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 붐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붐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4명에서 이제 직업군을 담당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녹음 감독의 지휘하에 퍼스트 붐 오퍼레이터와 세컨 붐 오퍼레이터가 마이킹을 통해서 수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담당을 하면서 박스나 이런 것도 잔짐들 날려주고 잔심분음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세컨 붐 오퍼레이터, 퍼스트 붐 오퍼레이터, 그래서 퍼스트 붐 오퍼레이터를 하면서 이제 현재는 이제 녹음 기사 역할도 하면서 녹음 감독이 조금 부재시에 녹음도 하면서 녹음 기사 역할을 수양을 하면서 녹음 감독이 되는 과정을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빠른 사람들은 5년 만에 녹음 감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늦는 사람은 15년이 돼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사실 연수가 상관이 없이 녹음 감독이 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서 포스트 작업도 이해를 해야 되고, 편집도 이해를 하여야 되고, 촬영도 이해를 하여야 되고, 조명도 이해를 하여야 돼요. 녹음 감독이 되려면은. 왜냐면 녹음 감독이 돼야지만 붐 오퍼레이팅을 하는 친구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여기서는 어떻게만 해도 되고, 이런 현장에서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시를 못 내리고 헤드폰만 쓰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직업군이 이 붐 오퍼레이터와 녹음 프로덕션 사운드 믹서하고에 대한 직업군이 정확히 나뉘어서, 그렇게 해서 프로덕션 사운드 믹서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은 아예 붐 오퍼레이터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 직업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영화 쪽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촬영은 소음 통제부터 시작이 돼요. 현장을 딱 도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어디 환풍기가 켜져 있는지, 어디 뭐 기계음이 나는지, 냉장고는 켜져 있는지,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도로 소음은 어느 정도 세기가 있는지, 그러면 어느 가게에서 촬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 차단부터 시작을, 촬영을 할 때 차단을 시켜달라고 제작부서 친구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도로 소음이나 이런 게 셀 때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와이어리스를 착용을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할 때는 사실 와이어리스가 보여도 되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맑은 소리가 되겠지만은, 배우가 착용하고 있는 옷이 비닐 소재라던가 폴리에스테르 소재 같으면은 소리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면 소재나 이런 것들은 소리가 좀 덜 나고, 그러니까 안에다 숨겨야 되니까 마이크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사용을 못 하거나 이래요. 그래서 붐 마이킹 소리로 최대한 담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도로 소음이 계속 차가 지나가면은 사운드 편집하면은 컷 바이 컷으로 갔을 때는 소리가 이어지지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그 ADR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은 컨디션에 있는 소리를 입싱크가 맞다면은 체인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군중 소음도 녹음을 할 때도 있고, 뭐 사운드 온리 여러 가지 소리를만 따로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 뭐 와일드 라인, 뭐 와일드 트랙, 뭐 대사 따로, 행동 따로, 별도로 다 따로 녹음을 해서 나중에 후반 작업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리를 다 새로 만들고 ADR을 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광고를 할 때 깨끗한 음질로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서 이제 그 촬영장에서 촬영을 하는 이제 앵글 사이즈에 맞춰서 붐 마이킹을 하고
근데 또 붐 마이킹을 할 때 앵글도 알아야 되지만은 조명, 섀도우도 피하면서 인물 대사를 또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붐 마이킹을 하는 이런 붐 오퍼레이터가 기본적으로 그날의 다이얼로그를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주 기본이죠.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이 씬에서 왜 이 씬에서 저런 감정이 와야 되고 이런 감정선을 저는 먼저 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대사가 잘 픽업이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대사가 이 영화 전체에 어울리는 대사인지, 근데 어떤 대사는 배우의 입에 붙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씹혀요, 대사가. 그러면은 그 대사를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 배우한테 맞는 대사로. 그런 것부터 해서 영화를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이 배우의 감정선이 이 정도로 올 것이냐, 이 정도 다운을 할 것이냐. 배우의 감정선은 그 씬만 보면 너무 좋은데 영화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씬이 튀면은 그 영화에서 그 배우의 연기는 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앞씬과 그 배우가 이 씬에서는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서 연기를 하고 대사를 하는지, 저는 하물며 저는 에이다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후시 녹음을 하더라도 배우의 감정선에 맞게끔 영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맥을 짚어서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해서 그 배우의 감정선을 정리가 되면은 이제 촬영을 할 때 감독님도 이제 의견도 저한테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지 여쭤보시면 이제 전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최종 판단은 감독님이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작품은 매 영화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영화가 제일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작품이 힘들고 어떠한 작품 좀 덜 힘들고 이런 기보다는 각 영화에 맞춰서 어떻게 녹음을 할 것인가 구상을 먼저 해야 되니까, 프리 단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모든 영화가 힘들죠.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 사실 이제 너무나도 힘들었던 영화는, 사실 많은 영화가 힘들었는데 사실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찍을 때는 진짜 막 영화, 제 피부로는 한 영하 30도는 넘었던 것 같아요. 촬영을 하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촬영을 할 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날이 사운드 온리를 갖다가 스키 점프 탁 치고 가는 소리를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맨 앞에 아니면 저 맨 밑에밖에 안 되니까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축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는 저 맨 꼭대기 한 150m, 200m에서부터 해서 계속 서라운드로 해서 한 10m 간격으로, 그러니까는 선수들이 한 50명이 계속 뛴다는 거예요. 촬영이 없는 날. 그래서 맨 위 꼭대기에서부터 10m를 계속 걸어서 내려서 또 녹음하고, 다음번 선수 나올 때 또 기다렸다가 또 점프 휙 타는 거 계속 녹음하고, 구간별로 해서 맨 끝에 탁 뛰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선수가 뛴다고 그래서 막 제 후배들 둘이서 같이 막 또 뛰어가지고 더 밑에 이제 착지하는 부분을 또 가가지고 또 그 사운드 온리를 녹음하느라고 사실 되게 많이 육체적으로 힘든 날이었죠. 근데 모든 영화가 다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직업군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한 분야를 사실 20년 넘게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수 생활 때도 관두고 싶을 마음이 너무 많았었고, 너무 힘드니까 괴롭고, 그리고 입봉을 해서 녹음 감독이 되었을 때도 아, 요번 영화만 하고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꼭 그런 생각을 할 때 다음 작품이 와요. 그럼 다음 작품이랑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당연히 다시 또 촬영장에 저도 모르게 다시 가게 되고, 그리고 촬영을 안 하고 한 두세 달을 쉬면은 촬영장이 이제 그립죠. 그래서 이거 빨리 촬영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번 촬영장마다 새로운 스태프들이 많이 보고 있다가 또 예전에 봤던 친구들은 다시 만나면 또 그렇게 또 반갑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랑 웃고 떠들고 같이 집중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현장에서 나는 앰비언스는 이 현장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앰비언스 녹음을 꼭 주변 소음 녹음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감독님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하거나 이럴 때 저한테
대사 중심으로 녹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사 녹음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녹음을 하지만은 사실 현장 녹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앰비언스다라고 좀 말을 해요. 대사 녹음은 앰비언스만 녹음만 해놓으면 얼마든지 ADR을 통해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앰비언스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녹음실들은 매번 녹음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할 때거나 드라마를 할 때 앰비언스나 이런 거를 녹음을 해주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앰비언스나 왈라나 이런 소리를 뭐 파도 소리, 귀뚜라미 소리, 뭐 주변 자동차 소리, 도로 소음, 옥상 소음 이런 걸 저는 스테레오로 녹음하는 습관이 있는데 스테레오로 해주면 그게 다른 영화에 너무 많이 쓰여요. 그 라이브러리를 축적을 해놓으면 그건 사실 어마어마한 재산이 될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이제 녹음실에서 미국에 있는 효과 CD를 사는데 그게 한 장당 사실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해요. 그러면은 이런 거로 라이브러리를 다 모아서 우리나라도 구축을 해놓는다면은 다 얼마든지 돈 주고 사서 독립영화라던가 단편영화라던가 그분들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그 소스를 찾아서 저는 영화 그분들이 믹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돈이 없으신 분들이 더 영화 제작 환경을 더 좋게끔 만들려면은 그분들이 저는 사실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독립영화, 단편영화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돌아가서 그분들한테 많은 좀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독립영화, 단편영화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상업영화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영상 교수님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학교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냐. 근데 학생들이 관심도가 없대요. 이 녹음에 대해서.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역시 감독. 감독이 1등이고 2등이 촬영.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90% 이상이 연출과 촬영에 모든 게 국한되다 보니까 그러면 녹음을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한 2명, 뭐 1명, 뭐 3명. 그러면은 그분들이 현장 녹음이 아니라 믹싱 쪽이에요.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럼 이걸 갖다가 제가 한번 한국영화 아카데미 부산에 가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하루씩 하루 8시간씩 해서 특강을 4강을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걸 끝난 다음에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 안에서 7편인가 8편의 단편 영화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 현장 녹음을 다 했어요. 3명에서 돌아가면서 녹음 감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는 지금 이제 포스터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녹음실에서 추천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붐 마이킹부터 해서 녹음기 작동법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제 시나리오가 오면은 제가 각 씬별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서 녹음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친구들 했는데 이제 가장 퀄리티가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해서 되게 뿌듯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좋다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녹음을 한 거는 잘 못 쓴다고 매번 아쉬워해요. 근데 사실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는 이 제작자분들한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열악한 게 녹음이고 가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현장 녹음을 하기 때문에 가장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영화들일수록 경험치가 있는 녹음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녹음을 해야지만 영화의 전체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처음에 녹음을 할 때 가장 놓치는 거는 사실 붐을 잘 못 들어서 마이킹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마이킹을 근데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랜 훈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씬이 있으면 이 씬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녹음을 하겠다라는 먼저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장에 도착하면은 앰비언스 통제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환풍기, 냉장고, 뭐 얼음 기계, 뭐 여러 가지 소리 나는 기타 등등 그런 것들 통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앵글을 알아야 돼요. 각 사이즈마다의 앵글이 다르기 때문에 앵글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조명에 대한 라이트도 이게
키라이트냐, 필라이트냐, 백라이트냐, 조명을 알아야지 이 그림자가 어떻게 떨어지냐도 그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림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림자를 어떨 때는 앵글 안에다 떨어뜨리고 갈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림자 하나도 안 나오게 해야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리고 붐 마이킹을 할 때나 녹음을 할 때는 정답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게 맞고 그게 맞게 하게끔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정 안 될 때는 이제 소리를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안 된다고 할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유이자 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프로의식을 갖고 자기가 이 순간 할 때는 난 학생이 아니라 내가 이 현장에서 녹음을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녹음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표현에서 더 녹음을 잘할 수 있고 촬영을 잘하고 하는 거지, 장비는 사실 그냥 거들 뿐인 거고, 거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자기의 마인드가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녹음을 더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녹음은 사실 녹음 감독도 되게 중요한데 붐 오퍼레이터가 가장 중요해요. 그 붐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질의 소리를 녹음을 할 수 있느냐, 현장 분위기도 되게 많이 좌지우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붐 오퍼레이터가 마이크가 계속 앵글에 나오고 앵글에 출연을 하면은 어느 촬영 감독과 조명 감독과 감독이 좋아하겠어요. 잘 출연을 안 하면서 본인들 거를 잘 픽업을 해서 양질의 녹음을 할 수 있는 팀이 가장 베스트겠죠. 자기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보수는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보수를 쫓아가게 되면은 자꾸 이상한 영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돈만 쫓아가다 보니까는 나는 어느 순간에 싸구려 삼류가 되어 있고, 근데 작품을 쫓아가다 보니까는 나도 어느새 인류 부류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받아야겠죠. 당연히 돈도 당연히 봐야 되고 작품도 봐야 되고. 그럼 저는 좋은 작품이 저한테 안 들어와요. 그거는 좀 더 많은 영화에 참여를 해서 인맥을 쌓아서 그 사람들이랑 또 많은 얘기를 해서 작품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배불러요. 하다 보면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한테도 꼭 기회는 와요. 그리고 왜 영상물을 만드는 거에 왜 들어왔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이거를 만들었으면 어떤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택했으며, 이 작품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거를 관객들한테 전달을 시키겠다라는 거를 꼭 갖추고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없으면은 금방 간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케이블부터 시작을 할 때부터 영화를 해서 제가 아는 인맥이나 이런 주변 상황들 자체가 전 영화에 좀 맞춰져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넷플릭스, 뭐 네이버, 애플, 뭐 웨이브 이런 OTT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존에는 영화했던 분들이 드라마를 못 했었는데 영화 제작사들이 OTT에 많이 눈을 떠서 드라마를 제작하다 보니까 드라마를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OTT나 이런 드라마를 영화 기반으로 하는 OTT는 하는데 드라마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OTT는 저는 사실 할 마음은 없어요. 뭐 2시간 분량을 만드는데 10회 촬영으로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는 보통 한 60회에서 70회가 2시간 분량을 만드니까 거기에 대한 몰입도와 완전 다르죠. 근데 제가 영화를 고집하는 거는 극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할 때가 많거든요. 전 사실 안 웃긴데 사람들이 웃으면 웃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안 슬픈데 어쩔 수 없이 울 때도 있어요. 우는 척도 하죠. 그게 바로 사실 저는 공감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스크린에서 그 배우의 감정을 TV를 아무리 집에서 70인치, 80인치를 보더라도 극장에서 보는 전달되는 그 감정하고는
저는 감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자부해요. 극장에서 그 배우가 미세하게 떨리는 감정선부터 해서 배우의 감정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는 것과 아무리 TV 화면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배우가 클로즈업으로 연기하는 거는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만약에 뭐 넷플릭스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뭐 3부작이다, 6부작이다 뭐 이런 것들이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영화처럼 촬영을 한다, 영화 감독님들이, 그러면은 저도 OTT나 이런 걸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영화랑 크게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결론은 저도 OTT가 돼서 영화를 기반으로 한 거라면은 저도 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되게 속상한 게 녹음상이 없어요. 전에는 대종상하고 춘사영화제에서 녹음상이 있었어요. 음향상이. 근데 현재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저희 협회에서 협회원들이 투표를 해서 녹음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해 3회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녹음상이라는 걸 만들었냐면은 후배들이나 현재 같이 녹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발전에 대한 계기도 없고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을 만들어서 1회 완벽한 타인에 이제 고동훈 녹음 감독이 받고, 2회에서 투표를 해서 작년에는 이제 봉오동 전투의 김경훈 녹음 감독님이 받고,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3회가 이제 받을 건데, 후배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각자가 영화 녹음하는 데 있어서 좀 자부심도 좀 갖고 자존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굿즈도 만들어서 뭐 조그만 공구 세트라도 해서 회원들한테 돌려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저희는 협회에서 그래도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인 스태프들 60명에서 100명의 스태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는 현장에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그 100명이 배우들 다 보고 있을 때, 다 그 배우를 보고 있을 때 감독님이 기분 좋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스태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희열감이라는 거는 뭐 말할 수가 없죠. 뭐 그런 모습이 참 영화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돈은 당연히 버는 거고 우리가 먹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지만은, 하나의 영상물을 보고 만들고 포스터 작업을 통해서 극장에서 상영을 했을 때 관객들이 그거를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우울했는데 극장 가서 깍깍깍대고 웃고 막 펑펑 울고 이럴 때 저는 되게 희열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희열감을. 신과 함께 때 사람들은 너무 오그라든다고, 어머니가 김동욱 씨가 아들에서 이제 꿈속에서 조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촬영장에서도 막 감독님도 김용화 감독님도 우시고 저희들도 막 울었는데, 사람들 너무 식상하다고 막 심파라고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싫어하는 사람보다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감정과 감성을 줄 수 있는 게 전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떠한 것을 관객들한테 전달했을 때 희열감을 느끼고, 그 중에서 한 영화가 탄생했을 때 내가 저 파트에서 녹음을 했어, 내가 저 파트에서 촬영을 했어, 내가 저 파트에서 조명을 했어, 이런 기술 스태프들이 그런 희열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후배들이 같이 일하면서 즐겁게 그러면서 또 다음 작품을 만날 때 서로 하이파이브도 하고 소주 한 잔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환하게 웃으면서 사람들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촬영을 하면서.